효정이랑 시아 사랑한다. 이러면은 장가 안 가고 애 없는 친구는 또 서운하죠. 진짜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뒤끝 장렬인데? 네, 맥형입니다. 여기는 안암역 지하철 2번 출구 앞이고요. 맥형TV 창수가 사연을 보내가지고 컨설팅을 의뢰해서 한번 나와서 또 이야기 들어보고 인사이트 있는 내용 또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91년생 사장님이에요. 2019년도부터 여기서 했는데 물론 이제 방학 때는 장사가 안 되고 또 학기 중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높은 매출을 팔고 싶다 이런 사연을 주셨는데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옆에 이렇게 환기구가 있어요. 지하철 환기구 꽤 큽니다. 맥형이 항상 얘기하지만 상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입지예요. 사람의 관상으로 따지면은 눈, 코, 입이 정말 중요한 건데 폭이 넓은 도로에 환기구가 일정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1층의 입구가 이렇게 작습니다. 이 면 자체가 1m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입지에 불리한 조건에 의해서 아직도 여기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락하면은 푸드 드링크 밥을 팔지 술을 팔지 이거 약간 애매모호합니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잠시만 와보세요. 저 같으면은 이 골목에서 여기 갈비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나올 텐데 다른 집에 이 맥주 배너 보이잖아요. 술을 먹고 나오는 손님들을 잡기 위해서는 식사 배너가 아니라 생맥주, 위스키는 너무 무거워요. 왜냐면은 여기를 찾는 손님들은 연령층이 있는 손님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다락의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저랑 같이 올라가서 사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에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서 보시죠. 자, 왜 다락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올라가는 경사가 거의 한라산 등반하는 그 경사각입니다. 자,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주방이고 이렇게 넘어보면 한 3평이나 될까요, 이거? 가로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은 2층에는 주방이라는 공간을 빼다 보니까 좌석이 몇 개 나올 수가 없고 이렇게 뭐라고나 할까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 술을 먹기에는 이 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약간 창고의 느낌이 있어서 여기 정도는 좀 가려주는 게 전 어떨지. 이쪽은 괜찮네요. 뭔가 아지트 같은 느낌? 우리만의 아지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 공간보다 3층 공간이 넓다고 하니까 3층으로 올라가시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진짜 왜 다락인지를 알 것 같은. 자, 앉아서 사장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시죠. 이런 긴장감을 즐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네. 저 그냥 편하게 저하고 이야기하면 되고. 네. 일단 소개를 원주인님이시죠? 아니, 뭐 지금 실제 사장님이시고. 지금 32살? 3살? 아, 요즘 나이 헷갈리죠. 안 세기 시작했거든요. 91년생. 33살 최수혁이라고 하고요. 현재 가게 요거 다락 운영하면서 회사도 같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좀 금전적인 압박도 좀 있었고 아기랑 좀 시간을 좀 보내고자 어찌됐든 저녁 시간을 조금 확보하려면은 자영업을 하기엔 좀 그게 지금 힘들어서 지금 아기 나온 지금 1살이거든요. 1, 2년 정도는 좀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애가 조금 크면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를 둔 아버지는 이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책임감이. 또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오주환이라고 가게에 같이 일하게 된 지는 지금 1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 생활도 하다가 자영업이라는 직업에 매료되어 우리 회사에 면접 보는 거예요 지금? 준비 멘트 준비한 것 같은데. 이게 되게 긴장되네요. 지금 탈락. 매료가 돼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한 지는 1년 됐고 사연을 정성스럽게 작성을 해주시는 우리 주환님이 맥형TV에 노크를 해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노크하지만 이거를 어떤 분들은 내가 먼저 신청했는데 왜 저 집 먼저 가? 막 이런 분들도 요즘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거리고 두 번째가 진정성. 어쨌든 친구 가게인데 이렇게 스스로 하는 고민보다 이제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또 좋은 해답을 찾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청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어려움 고민 그런 게 어떤 거예요? 이게 대학교 상권이다 보니까 학기 중에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는데 방학 때만 되면 거의 유동인구가 100에서 거의 한 10 정도 되다 보니까 매출이 확 떨어지는 바람에 직원들 관리도 그렇다 보니까 학기 중에보다 어렵게 되고 매출도 떨어지게 되면서 생활이 조금 빠듯해지게. 좀 벌어놓은 게 있고 그러면 방학 때마다 같이 문 닫고 여행 다니고 하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게 안 되니까. 안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대학가 상권은 이 방학이라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작잖아요. 그걸 모르고 들어왔나요 여기? 이 정도까지 심할 거라고 생각은 좀 안 했었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른 대학 상권보다 안암이 좀 더 찾아올 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금요일이 좀 더 장사가 더 안 되거든요. 그 금요일날 여기서 놀 바에 좀 한 대 가겠다. 뭐 청량리나 태화동이나 성신여대도 멀지 않으니까 갈 수가 있고 혹시나 이쪽에서 방학 때도 잘 되는 곳 있나요? 옆쪽에 텐동집 거기는 방학 때나 학기 중에나 맨날 줄 서서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고른 햇살이라고 김밥집, 안암 지역, 해화 이런 쪽까지 해가지고 배달 탑을 찍고 배달 안 해요 여기는? 아니 저희 하고 있어요. 잘 나가요? 빵원 찍을 때도 있고 40만 원, 50만 원 찍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죠? 사실 저번 주에 주한이가 이제 뭐 배달 저희 세팅을 새로 싹 해가지고 메뉴판 보여지는 모습 다 바꾸고 멘트도 바꿔서 20만 원 정도가 팔아서 와 이제 되나 보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다시 빵원 베리에이션이 좀 너무 커서 사실 오늘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배달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행동을 좀 해야 될까? 단서를 한번 또 찾아보죠. 첫 번째 이제 여기 정체성 찾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밥집이에요 술집이에요? 원래는 칵테일 다이닝 바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어요. 메뉴들도 이제 세계 각국에서 볼 수 있는 요리들로 처음에 구상을 했거든요. 이탈리안 요리 라자냐, 한국식 떡볶이도 있었고 스페인 뭐 감바스 라인업 준비해놨다가 너무 다양하게 다 잘하다 보니까 사실 퀄리티가 떨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몇 개 빼고 이제 막 수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가게 정의하면 뭐냐? 저는 여기 제 동물적인 감각으로 딱 느꼈을 때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다락적인 느낌 들어왔을 때 계단 빼고서는 여기가 어떻게 다락이지? 그런 느낌? 과연 저 파벽돌과 다락의 느낌이 일관성이 있을까? 왜 다락으로 이름을 짓게 된 거예요? 대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다락에 있는 방에서 살았었거든요. 1층이고 2층이 있었는데 항상 저희끼리 모여서 2층에 올라가서 뭐 소주도 마시고 칵테일도 마시고 한식, 양식 이런 거 다 시켜 먹다 보니까 다락방에서 모든 것들 다 먹을 수 있는 컨셉을 잡고 좀 시작을 했었어요. 스토리텔링은 너무 좋았어요 지금. 근데 이제 세계 각국에서 파는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이런 리큐르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대학가 상권은 엄청나게 낮춰야 되거든요. 야 누구나 편해서 훅훅 들어오게. 여기는 문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서 계단도 높아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칵테일을 팔려고 하면 제가 볼 때 저기 아까 칵테일 파는 데를 잠깐 봤지만 저긴 창고예요. 인정하시죠? 굉장히 좁습니다. 가치 경쟁을 하는 시대에서는 제가 어떻게 포장해서 어떻게 파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칵테일을 먹고 싶은 느낌을 주면서 팔아야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메뉴까지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재방문이 잘 안 일어나요. 월세가 얼마예요 여기? 월세가 지금 200 정도인데 곧 오를 것 같아요. 19년부터 했죠. 네. 보증금은 얼마예요? 보증금은 5천이요. 권리 주고 들어왔어요? 아니요, 권리는 안 주고 들어왔어요. 건물주랑 저 와이프랑 대학교 이제 선후배 사이여서 원래는 와이프랑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 선배가 건물주니까 한번 가서 얘기해보자 해서 와서 보다 보니 이어갑시다. 여기 고려대 정경대 후문이거든요. 와서 보면 사람 진짜 많이 지나다니고 그리고 생각보다 2층, 3층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옥상도 쓸 수 있는데 여기에는 그때 루프탑이 없었거든요. 이 정도 면적에 이제 월세 이 정도면은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 시작하게 된 거예요. 좋은 정보 하나 담겼습니다. 이거 박제하십시오, 박제. 대부분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기준으로 상권 분석해요. 진짜 전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역 앞이고 저기 앞에 뭐가 있으면은 저기 있는 사람 여기 와서 먹을 것 같고 내 공간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 근데 월세가 생각보다 저렴해. 근데요, 이게 외식업을 해보잖아요. 소비 심리라는 걸 계단 문턱 하나에 사람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한다는 걸 턱 없는 앞집은 그렇게 손님이 들어가고 턱이 있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지? 안으로 좀 들어와 있다고 사람들이 오픈한 지 1년 됐는데 언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완전 소비 심리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 저 앞에 뭐가 있으면 정말 멀리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바로 앞에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이 환기구가 도로 폭을 다 잡아먹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입구 1m 한 2, 30 정말 좁은 데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는 사람들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지로서는 엄청 안 좋은 입지예요. 입지에서 첫 번째 잘못됐고 두 번째는 이 다락이라는 말이 진짜 내가 아는 그 다락인가? 밖에서 엄청 고민했어요. 써있는 문구를 봤을 때 푸드, 드링크 다락하고 푸드, 드링크가 너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설마 내가 아는 다락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다락을 연상케 하는 이미지월이 있었으면 아니면 다락방에 나무 느낌이 있었으면 뭔가 아지트 같을 건데 밖에서 이미지를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들어왔을 때 칵테일을 팔기보다 소주나 대중적인 주류를 파는 게 고객들이 부담 없이 오게 하는 구간이죠. 근데 애초에 이제 시작점부터 어려운 게임을 이제
하는 시작을 해버린 거죠. 점심 파스타 팔죠. 네. 이태리 음식 같은 걸 하면서 저녁에도 그와 연계된 메뉴를 팔다 보니까 대중성이 저는 떨어지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술집에서는 뭔가 차라리 스낵바처럼 그런 게 훨씬 더 잘 어울리지, 너무 헤비하고 무거운 데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기피하거든요. 무거운 음식은 1차에서 다 소비하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는 가볍게 오려고 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체성부터 저는 확립이 돼서 고객이 만족하는 게 지금 이용하는 고객과 변화를 줬을 때 이용하는 고객의 느낌 차이는 확연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2층에 나와 있는 바나 이런 부분들을 안 보이게 하든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고 같은 것들이 막 보이니까 QSC만 기본적으로 딱 해줘도 고객 만족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편하고 깨끗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치운 건데. 루프탑이 있다면서요. 창고처럼 쓴다면서요. 저기 또 많이 넣었어. 그래서 루프탑을 이용을 못 한다는 게 그거군요. 보니까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매출표잖아요. 이게 배달 매출 합친 거예요. 네, 배달 매출 합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확연히 1, 2월 달은 1,000만 원을 못 팔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22년도로 올수록 매출이 좋아졌어요. 5월 달 같은 경우는 거의 3천 가까이 팔았어요. 점심이 잘 돼요, 저녁이 잘 돼요. 5월 달 성수기 막 되면은 저녁이 압도적으로는 잘 돼요. 3대1이나 4대1 정도 비율까지 되는 것 같아요. 원가율이 30%가 안 돼요, 지금. 네, 30% 넘어요. 아마 마지막 계산하면은. 총 다 해서 이게 점심 코스트하고 저녁 코스트하고 달라서 이런 차이들도 있는 것 같고. 점심 코스트는 거의 40까지 임박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고객 만족도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아셔야 돼요. 점심에 이용한 고객은 저녁에 안 와요. 두 마리 토끼를 술집에서 잡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천에 널린 게 다양한 공간들인데 점심에 파스타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여기 와가지고 칵테일 안 먹거든요. 저녁에는 다른 술 먹으러 딴집 가죠. 술을 팔 것인가 아니면은 밥을 팔 것이냐지, 이거 되게 진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밥집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공간에서는 밥집으로 그냥 확 잡아서 가는 게 좀 더 잘 될지. 상권만 놓고 보면요, 여기는 그나마 카페나 밥집 그리고 원룸들 그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출구 쪽은.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밥집이 더 어울리긴 해요. 근데 이제 술 장사 해보고 밥 장사 해보면 이 단가 차이가, 점심 장사 엄청 바쁘게 해도 막 30만 원 팔기 힘든데 저녁에 한두 팀 와가지고 먹으면은 뭐 2, 30만 원 막 먹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현타 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밥으로만 했을 때 매출을 그만큼 올릴 수 있는지가 이제 저는 관건이에요. 밥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밥집에 단가가 안 나올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작년에 3,000을 찍었던 게, 처음에 저희 논리는 대학가에서는 무조건 더 싸야 되고 서비스 퀄리티를 좀 줄이더라도 가격을 싸게 하는 게 맞다라고 사실 처음에 생각을 해서 칵테일도 막 4,000원, 5,000원에 원래 팔았었어요, 맨 처음 할 때. 근데 이 단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 남는 것도 너무 많이 없고, 그러다가 아예 그냥 서비스 퀄리티를 좀 올리고 그냥 가격을 좀 더 받아도 되지 않을까? 가격 한번 올려보자 해서 사실 양도 좀 더 늘리고 좀 더 고급화해서 가격을 조금씩 더 올렸었거든요. 근데 매출 어찌됐든 1,000 후반이랑 2,000 왔다 갔다 하는 거 거의 3,000까지 올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권에서도 조금 더 서비스를 많이 올리고 좀 더 고급화를 하고 돈을 좀 더 비싸게 받아도 지금보다 매출이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좀 더 싸게 더 많이 파는 형식으로 가야 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요즘에 MZ들은 외식업에 대하는 자세 자체가 돈 없어서 무조건 싼 것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끔 가서 먹어도 맛있는 거는 내가 소비를 충분히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MZ 20, 30 세대들이 그런 가치 소비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가치 경쟁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맛있는 느낌과 같이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느냐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 다락은 진짜 다락이에요, 지금. 이거를 리뉴얼을 하지 않는 이상 가치 있는 걸 팔면 팔수록 비싸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곳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비싸요. 푸짐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음식을 받쳐주는 위생부터 청결부터 모든 것들이 쉽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비싼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술집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지금도 하니까 5가지가 중요한데, 술집은 간판, 음향, 냉난방, 메뉴판, 유니폼. 제가 하면서 가장 중요했다라고 꼽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되고, 간판. 내가 이야기하는데 음악이 내 기분을 맞춰줘야 돼요. 이 음향 자체가 대화를 거슬리지 않게, 그리고 타임별로 노래도 바꿔주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은 술맛 난다, 이런 공간의 연출, 이런 거고, 냉난방은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게, 겨울에는 진짜 따뜻하게, 대신 공기가 막 건조하지 않게 세세하게 신경 쓰면서 유니폼은 어떻게 보면은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니 이 다락의 느낌을 유니폼에서도 전달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서비스 해야지 다락이 이런 곳이구나를 음식까지 먹으면서 이해해요. 이게 각인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뉴판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 난독증 있으면 글 못 읽어요. 고르기도 힘들어요. 전 차라리 성경책 읽을래요. 네. 뭔가 메뉴가 눈에 팍 들어오는 게 없어요. 고객한테 왜 계속 고통을 주고 있어요? 일단 식욕을 자극하는 뭐 색상이나 이미지도 없고 글자나 뭐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데 심지어 숫자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비싸다. 처음에 딱 왔을 때 메뉴판 받자마자 야, 나갈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그 모든 장치들을 두 사장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뉴판은 이 학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이게 이탈리아 파스타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편안한 친구들과 막 몰려와가지고 막 수다 떨면서 이 다락방에서 느낌을 연출하면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락이라는 좋은 상호를 가지고 정체성 자체가 잘 안 잡혀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서 계속 추가해서 가치 경쟁을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메뉴가 무엇일까? 다락방에서 뭘 먹지 우리가? 비 오는 날 김치전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생맥주와 소주와 대중적인 술을 파는 게 그런 쪽에 고민을 해서 포커스를 맞춰가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이제 이 메뉴판으로 다락의 느낌을 갖는 거다 보니까 저 국가고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너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술도 왜 레드락을 팔아요? 생맥주요? 네. 탭을 2개밖에 못 써서 저희 원래 스텔라도 팔고 뭐 호가든도 팔았었는데 그런 건 다 뺐고, 여기서는 안 돼. 그리고 저희 누나가 오비를 다녀서 이제 저거 오비 다니면 스텔라, 레드락, 버드와이저 다 팔아야죠. 네, 그래서 원래 카스도 다 팔았는데 저 레드락은 남겨놓으라 해가지고. 누나가 또 지원 좀 해주나 보네. 근데 레드락이 저 생각에는 카스나 뭐 세라 생맥주 이런 것보다는 나름 맛도 괜찮고. 그렇죠. 레드락 맛있어요. 근데 이게 한 잔에 5,500원을 이렇게 팔면 무겁잖아요, 학생들한테. 여기 동네 생맥주 얼마 팔아요? 여기 다른데 한 4,000원, 4,500원 파나요? 4,000원, 5,000원? 차라리 그냥 그렇게 안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냉동잔에 시원한 생맥주 해가지고서는 맥주가 많이 팔릴수록 관리가 잘 되니까 생맥주 팔고 있다가 병맥주 팔고 있다가 칵테일 팔고 있다가 장르가 너무 많으니까 생맥주 한 통 회전도 안 될걸요? 맥주들은 3, 4일 지나면은 본연의 맛을 못 내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 손님이 딱 왔는데 레드락 딱 시켜요. 먹고 아이씨 뭐야? 그럼 여기는 일단 맥주집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은 힘을 빼고 진짜 다락에서 먹을 것 같은, 저는 너무 칵테일에 심취하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칵테일 팔 수 있는 그 공간의 환경은 전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수많은 메뉴들을 과감하게 버리더라도 대중적인 술로 그 술을 관리를 잘하는 거죠. 특별한 소주잔에 나간다든가 아니면 소주를 시원하게 해서 간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소주를 2+1 같은 것들을 계속 이벤트를 적용해 준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부담 없이 와서 편하게 오래 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계속 고민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음식을 찾아가서 먹는 거는 학교 밖 나가서 대학로나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되는 거고, 학교 앞에서 먹는 거는 편하고 대중적이게 뭐 그런 음식들을 저렴하게 먹는 거예요. 이 친구들 좋은 품질을 계속 관리를 잘해서 제공을 하겠다. 대신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어떤 포장 용기, 어떤 그릇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봐서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고객들 반응을 계속 보는 거죠. 칵테일은 저희 한 반 날릴 생각이거든요. 3월부터 너무 많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층이 2개잖아요. 다 리모델링을 지금 할까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밑에 층은 그냥 좀 창고같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다 날려서 그냥 주방으로 만들고 여기에만 다 테이블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하지 마세요. 지금 어쨌든 19년도부터 횟수로 4년 정도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여기 돈 투자하면 여기서 못 나가요. 충분히 이렇게 바꿔가면서 쌓는 경험을 쌓으세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권리 받고 나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자리 잡아놓고 이제는 대학가 상권 말고 내가 1년 동안 안정된 상권을 찾아가야겠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장사하는 거지. 여기 매몰되면은 누구는 막 1억씩 팔 때 누구는 2천만 원 팔고 있고 이제 이런 한계에 부딪힌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도 다 돈이잖아요. 여기다가 돈을 치라는 순간 진짜 뭐 2, 3년 발목껴.
그러니까 차라리 7개에서 최대한 회전을 해보든 계속 손님들이 만족해서 올 수 있는, 여기서 큰 욕심보다는 나의 장사의 실력을 내가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되는지를 테스트해보겠어.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장사가 안 지치거든요. 하나씩 달라지는 게 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경험도 엄청 좋은 경험인데, 안 되는 걸 잘 될 수 있다는 긍정을 찾는 신호가 되게 중요해요. 본인들은 여기서 소꿉장난 하라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다락이라는 정체성을 깊이 있게 찾아보고, 찾았을 때 고객의 반응, 내가 알리려고 하는 수단, 이런 것들을 계속 여기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엄청 값진 시간이 될 거예요. 저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을 더 걸고 있잖아요.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저하고 이제 카톡 할 거예요. 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피드백 해드릴게요. 뭐 한 번의 컨설팅이 아니라 다락이라는 매장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에서 왔으니까, 조금씩 메뉴도 구성도 바꿔나가는 것들을 하면서 저하고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하자고요. 고대 안암 하면은 다락이 가장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술집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우리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창업을 꿈꾸시고 계신 이제 예비 사장님들이나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다른 사장님들,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내 손으로 내 생각을 시장에 내놓고 그 반응을 보는 게 굉장히 재밌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몸이 힘든 적은 많았지만 시작한 걸 한 번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하실 때 정말 많은 고민 많이 하시고, 저도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효정이랑 시아 사랑한다. 이러면은 장가 안 가고 애 없는 친구는 또 서운하죠. 사랑한다고 항상 어머니한테 해야 되나? 친구분 이제. 이렇게 저도 자영업이랑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다가 자영업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도전해 보시고, 그에 맞다 싶으면 가게 같은 데 일을 한번 해보시고, 작은 공간이지만 자신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니까 이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도 좋습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해도. 뒤끝 장렬인데. 오늘 어떻게 좀 그래도 조금은 도움이 됐나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진짜. 오늘 우리 2년이잖아요. 이렇게 본 것들 더 잘 됐을 때 또 한 번 와가지고 촬영할게요.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